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삼킴곤란이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킴곤란은 이제 음식물이 구강이나 인후 또는 식도를 통과할 때 발생되는 들러붙거나 막히는 느낌을 지칭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삼킴곤란이 있으면 영양 결핍이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이런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인후두암이나 식도암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암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원인을 찾기 위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잘 먹지를 못하면 이제 영양 결핍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동반 질환 자체도 이제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잘 먹고 지내는 것이 이런 어떤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식도는 그 인두에서 위까지 이르는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는 소화기관으로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렇게 곧고 또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식도에는 위랑 아래에 이렇게 조임근이 있어서 이런 음식물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식도가 소화기관에 속하지만 어떤 이런 영양소 흡수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이런 주로 일어나는 위치에 따라서 삼킴곤란에 대해서는 인후부 삼킴곤란과 식도부 삼킴곤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후부는 이제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입이랑 코 뒤에 있는 코인두, 그리고 입인두, 후두인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쪽 부위에서 이제 삼킴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주로 근골격계나 신경계 질환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 먹자마자 이제 바로 삼킴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삼킴의 시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키면서 기침이나 사례가 걸리는 경우가 있고, 코로 역류되거나 코나 입으로 분비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질환으로는 뇌졸중 등이 있고, 이외에도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중증 근무력증 등의 신경계 질환이 이러한 인후부 삼킴곤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도부 삼킴곤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먹고 이제 좀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이 내려가다가 삼킴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삼킴 시작 수초 이후에 목이나 가슴 부위에서 막히는 느낌이라든지 역류,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삼킴곤란이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서 기능적 이상에 의한 경우, 그리고 뭔가 해부학적으로 잘못된 구조가 있어서 발생되는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 이상에 의한 경우는 뭐 아칼라지아나 광범위 식도 연축과 같은 식도 운동성 질환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해부학적 원인에 의해서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감염성 식도염 등과 같은 염증성 양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식도암이나 식도위 접합부 암 같은 악성 종양에 의해서 이런 삼킴곤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삼킴곤란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냐면, 이거는 비디오 연화 조형 검사라고 해서 이런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조형제를 삼키고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삼킴곤란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는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식도 조영술, 아니면 식도 운동 검사나 24시간 보행성 산동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5세 남자 환자가 이제 야식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아래와 같은 증상으로 아래와 같은 증상 많이 호소한다면, 가슴 한 가운데가 타는 듯이 쓰라리고 신물이 자주 올라오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감기도 안 걸렸는데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을 많이 쓰지도 않은데 쉰 목소리가 나고, 이런 경우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최근에 유병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질병으로, 경고 증상이 없으면서 다음과 같은 뭐 가슴 쓰림이라든지 그런 상역류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고, 그럼 경고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구토라든지 위장관 출혈, 그러니까 피를 토한다든지 아니면 혈변을 보는 증상, 빈혈, 체중 감소, 삼킴곤란이나 흉통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도랑 위 사이에는 하부식도 조임근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게는 항상 이렇게 닫혀 있어가지고 위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오지 못하게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삼키거나 트림을 할 때만 열려가지고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역류성 식도암 환자에서는 이런 하부식도 조인근의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부적절하게 열려서 위산이나 위속 내용물이 이렇게 식도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로는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이제 약물 치료로 되어 있고, 그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초치료로 하루에 한 번 한 표준 용량을 최소 4주에서 8주간 투여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 8주 투여 시에는 85에서 96%의 치료율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간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라든지 위장운동 촉진제, 점막보호제, 제산제 등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도 추가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고, 하부식도 조인근에 작용하는 바클로펜이라는 약물도 투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라고 하면 이제 너무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힘들고, 평상시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이제 쉽게 고쳐지진 않아서 저는 이제 막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머리를 눕혀놓고 주무신다든지 이런 식의, 아니면 무슨 하부식도 조인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 같은 걸 피한다든지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할 수 있겠고, 최근에는 그 하부식도 조인근을 이렇게 더 힘이 세지게 해주는 항역류 수술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시경적으로 이런 항역류 수술하는 것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킴곤란이 일어날 수 있는 아까 기능적 원인의 중 하나가 아칼라지아라는 질병이 있었는데요. 아칼라지아는 이제 삼킴 시에 이런 식도랑 위 경계 부위인 하부식도 괄약근이 불완전하게 이완되는 대표적인 식도 운동성 질환으로, 이제 정상에서는 이제 음식을 드시면 이렇게 식도에서 위로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칼라지아 환자에서는 이런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음식을 먹고 적절하게 이완되지 않아서 식도 내에 음식물이 정체되어 있게 됩니다. 아칼라지아로 인한 증상은 주로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만성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 정도가 이제 점차적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그 고기나 밥 같은 고형식, 그리고 물이나 미음 같은 유동식의 구분 없이 어떤 음식을 드시든 이렇게 삼킴 곤란이 나타날 수 있고, 연하통이나 가슴 통증 등이 동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차가운 음식을 삼킬 때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칼라지아 환자에서 내시경 소견을 보면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서 이렇게 음식물이 저류되어 있거나, 그리고 이제 하부식도 괄약근의 힘이 이제 잘 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식도 직경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아칼라지아 치료법에는 약물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약물 치료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잘 하지 않고, 내시경적으로 잘 보툴리즘 독소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풍선학자 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보툴리즘 독소 주입은 그 주름살 필 때 쓰는 보톡스를 하부식도 괄약근에 주입을 하는 건데, 그 효과가 이제 아주 오래 지속되진 않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그 시술하고 지나면 이제 증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서, 뭔가 약간 동반 질환이 많거나 이렇게 연세가 많아서 이런 내시경적 시술을 하기 힘든 경우 하게 되고, 그 외에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하부식도 괄약근을 풍선 확장술을 이용해서 그 압력을 낮춰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수술적 근절개술도 많이 가끔 이렇게 시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내시경 기법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내시경적으로 그 하부식도 괄약근을 이렇게 절제해 줄 수 있는 경구 내시경적 근절개술도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 소화기내과에서도 활발하게 이러한 시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다음은 이제 삼킴곤란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중에 식도암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식도암에 의해서 삼킴곤란이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4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주로 체중 감소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아까 아칼라지아처럼 고형식이든 유동식이든 다 같이 연화곤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고형식, 고기나 뭐 밥 같은 그런 것에서부터 연화곤란이 시작이 돼서 점차 그 병이 진행되면서 연식이나 유동식, 나중에는 물까지도 섭취했을 때 연화곤란이 발생하는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 식도암에서 체중 감소라든지 목소리 변화, 흡인에 의한 그런 살에 걸린 것으로 인한 호흡기 증상, 가슴 통증 등이 있고, 하지만 이 중 삼킨 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식도암은 이제 주로 평평세피암종하고 서남종이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서남종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에서는 평평세포암종이 훨씬 비중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식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평평세포암이고, 주로 식도의 중부나 상부에 주로 발생하고 남성에서 호발되고, 흡연이나 음주, 뜨거운 차 등에 의한 식도 점막의 자극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킨곤란이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이미 식도 내강을 거의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발견되면 대부분 진행된 암이고 예후가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식도 점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식도벽은 한 3mm 정도로 굉장히 얇고, 이렇게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외막 이렇게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도 외벽에는 이걸 둘러싸는, 장기를 둘러싸는 어떤 그런 막 같은 게 없어서 암이 생기면 이제 곧바로 이렇게 외벽을 뚫고 주변 장기로 쉽게 퍼지게 돼서 식도암이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식도암은 이제 심달도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점막 하층 이내인 경우를 표재성 식도암이라고 하는데, 그중 수술 후에 조직 검사에서 림프선의 전이가 없을 때를 조기 식도암이라고 하게 됩니다. 조기 식도암의 경우에는 그래도 진행성 식도암에 비해서 예후가 매우 좋기 때문에 흡연력이나 술을 많이 그 전에 드셨거나 나이가 많거나 남자들과 같은 경우 그 식도암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내시경을 시행을 해서 증상이 없을 때 조기 식도암을 발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식도암은 이제 내시경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식도 조영술이나 복부, 흉부 전사나 단층 촬영 등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림프절이나 타장기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내시경이나 페트 스캔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식도암의 내시경 소견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융기형 조기 식도암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약간 미세한 변화만을 보이는 평평한 조기 식도암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함몰성 병변을 보이는 조기 식도암도 있습니다. 식도암이 이제 점막의 변화가 이제 조금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처럼 루골 용액을 이용해서 이런 색소 내시경을 하면은, 정상 조직에서는 이제 글라이코겐이 많아가지고 정상 조직은 이렇게 갈색으로 잘 염색이 되는데 비해서 식도암의 경우는 이렇게 염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뚜렷하게 식도암을 더 잘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협대형 내시경이라고 해서 이건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이런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식도암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화기내과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내시경 기구를 가지고 조기 식도암을 발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성 식도암의 내시경 소견을 보면, 이제 진행성 식도암의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조기화 식도암보다 훨씬 더 병변이 크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안 한, 내시경이 이제 통과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암의 치료는 이제 저 다음에 이제 흉부외과랑 방사선종합과 선생님들께서 각각 수술적 치료랑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 그 치료는 식도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소화기내과에서 주로 보게 되는 조기 식도암의 치료 방법은 수술적 치료랑 내시경 치료가 있는데, 내시경 치료는 일반적으로 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조기 식도암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는 점막암이면서 그 조직 소견에서 림프혈관 침범이나 미분 암종의 소견이 없을 때 시행해 볼 수가 있고, 진행성 식도암의 경우는 뭐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한다든지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절제 불가능한 진행 식도암의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신 항암 요법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식도암의 치료에 있어서 삼킨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삼킨 곤란에 대해서 반드시 치료를 해드려야 이런 앞에서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잘 먹어야 모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삼킨 곤란에 대한 치료는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소화기내과에서 주로 조기식도암에서 내시경 치료하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해서 내시경상에서 이제 잘 어딘지 이렇게 뚜렷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앞에서 보여드렸던 루골 용액을 뿌리면 이렇게 식도암이 어디 있는지 좀 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식도암의 경계를 이렇게 저희가 레이저 같은 내시경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점막 하층에 이런 쿠션과 같은 그런 용액을 주입을 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그 부위를 이제 식도 나이프로 회 뜨듯이 이런 식으로 발라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조기 식도암을 절제하는 치료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삼킨 곤란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도 확장술이 있는 경우 식도암과 같은 악성 협착에 대해서 이런 식도 확장술을 하면 어떤 풍선 확장술이나 그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천공 위험이 높고 효과 지속 기간도 짧고 또 반복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어떤 식도암에서는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식도 스텐트 삽입술은 그 시술 자체가 내시경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고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률도 낮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서 현재 식도암 환자에서 삼킨 곤란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스텐트를 넣자마자 이제 한 2, 3일 정도 뒤에 스텐트가 펴지면 그런 삼킨 곤란이 증상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식도에 스텐트 삽입한 사진인데, 이런 스텐트 삽입한 속으로 다시 이렇게 암이 자라 들어오면 이 관광이 다시 좁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킨 곤란이 있는 경우 이런 위루관, 내시경 또는 방사선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관을 삽입해서 영양 공급을 하는 방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루관은 이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위로 이렇게 영양분을 바로 주는 것이라서 영양 공급에 굉장히 우월하고, 이런 위루관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구강을 이불 통한 음식 섭취가 장기적으로 힘들 경우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인두나 식도에 종양이 있는 환자나 아니면 뇌졸중 등을 포함한 신경학적 문제가 있어서 음식 섭취가 힘든 경우, 또 안면마비가 있어서 음식 섭취가 힘든 경우, 이제 구강 섭취는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사례가 자주 걸리는 경우, 그 외에도 근육신경 질환이나 그런 어떤 소아 환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이런 위루관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약해 보면, 식도 건강은 어쨌든 술, 담배가 가장 큰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술, 담배를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나이가 많거나 남성이거나 술, 담배를 많이 한 환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위내시경을 하셔서 조기 식도암인 경우에는 내시경적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내시경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도암의 경우 진행이 되면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에 삼킨 곤란 증상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기에 진단 및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